두 번째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뭐냐.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죠. 아까 제가 민주당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사실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얘기, 오늘의 진짜 첫 번째 얘기는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얘기는요. 내가 할 얘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어. 자, 현재 이준석은 올인 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걸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카드를 던질 겁니다. 왜?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같은 경우는 현재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현재 이준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성상납, 성접대 요 내용은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여요. 신빙성이 있으려면요. 성매매를 했다고 성상납의 대상이 됐다가 그 여성이 나와야 돼요. 성매매 여성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아도 적어도 특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매매를 만약에 그렇게 성상납을 했다 그러면은 성상납이 이루어진 장소하고 그 루트가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룸살롱에서 먹었고 그때 뭐뭐뭐를 먹었었고 값은 얼마 정도 나왔고 그래서 내가 2차를 가라고 어느 호텔에 투숙을 시켰고 거기에는 누가 따라갔다. 그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였다. 요 정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김성준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뭐 비아그라 얘기만 나왔다. 아니 근데 저는 딱 비아그라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못 믿겠구나. 증거가 없구나. 혹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가 좀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성상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거예요. 어느 술집에서 먹었고 그때 웨이터가 어떤 애였고 그 웨이터한테 이준석이 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렀고 아가씨가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애를 마음에 들어 했다. 걔는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아가씨를 이준석의 방에 넣어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맞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 성접대 이런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왔던가요? 예. 누구가 있었고 어떤 방에 있었고 무슨 노래를 불렀으며 나중에 아가씨는 몇 명이 어떤 애들이 나왔고 그 중에 누구는 누구 옆에 앉았고 누구는 누구 옆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나오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나 비아그라 찾았어 라고 하는 경우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정황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네. 제가 이준석을 절대 뭐 쉴드 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준석은 어찌됐거나 이번 건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누구 말보다는 했든 안 했든. 예. 풀피님, 마장 자리 배치도도 나오죠. 그렇죠. 자리 배치도가 나오지, 보통. 네. 여하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준석은 상당히 좀 더럽게 걸렸지. 이거는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안 돼.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수록 더 몰리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쓸 수 있는 거는 정면 대결이죠. 어떤 정면 대결? 윤석열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 쓸 겁니다. 올인의 올인을 계속을 하는 거죠. 자, 현재 이준석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이 어떤 상태라고? 예. 이준석은 현재 당원권 정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바로 그랬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윤석열을 바로 직격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양머리를 내놓고 실은 개고기를 팔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자백을 한 거죠. 아니, 이거 뭘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제서야 밝힙니다. 왜? 내가 쫓겨났으니까. 참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걸로서 이미 이제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윤석열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감싸 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아마 윤석열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성정상 못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뭐냐? 이미 저질렀어. 이제 저질렀어. 이거는 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죽든가 윤석열이 죽든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보다는 이준석이 죽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데 이준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예.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30대가 당대표가 됐어요. 쟁쟁한 사람 다 제끼고. 그랬던 이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개인의 능력으로 보자면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뭘까? 이준석이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지금 이미 올인했고 지금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던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카드는 뭐냐? 다음 카드,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일단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준석을 아마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려고 들 겁니다. 실제로 건희사랑 대표를 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어쩌고 있다? 예. 이준석 징계 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제출을 했어요. 제명을 해달라고. 이건 결국 뭐다? 예. 말 그대로 이게 징계사주지, 사주. 고발사주지, 고발사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재차 징계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재차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게 원래 징계라는 게 그랬어요. 앞에 징계와 별개로 앞에 징계와 뒤에 징계는 우리가 볼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개로 봅니다. 왜? 아니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징계 때문에 1번 징계 때문에 내가 2번 징계가 되는 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2번 징계가 나왔다. 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 1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행동 2가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징계받았다고 이준석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징계와 행동 2번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안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1번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2번 징계가 살아남아서 아마 이준석 살아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자, 성상납 이게 1번 징계의 행동이야. 그리고 이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1번 징계가 나왔어요. 자, 징계가 나니까 내가 부당해. 그래서 이준석이 깽판을 쳤어. 그 깽판을 친 2번 행동의 대가로 2번 징계가 이루어졌다 쳐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봅니다. 예. 1번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2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건 사실상의 인과관계지 법률적인 인과관계로는 안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된다? 1번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2번 징계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신당 창당하는 거, 우리가 보통 쉽게 하게 되는 거. 신당 창당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 투쟁에 들어가는 거. 그럴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물러나 있는 유승민을 재등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과 함께 당 외곽,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지만 국민의힘 외곽에서 투쟁을 벌이는 방법. 신당을 만들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투쟁을 벌이는 방법. 나 돌아갈래! 돌아가게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유여해 씨처럼 유여해 그 변호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과거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옛날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그 새누리당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지지세를 차곡차곡 쌓아놨고 결국에 복당을 했잖아.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준석도 할 수가 있죠. 누구랑 같이? 유승민하고 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출당이 돼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방법, 신당 안 만들지만 당 외곽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방법.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둘 다 유승민 전 의원의 재등판이 필수적일 겁니다. 특히 신당을 만든다면 유승민 의원이 함께할 가능성이 적어져요. 하지만 당 외곽에서 혼자서 싸우겠다. 당을 안 만들고 신당을 안 만들고 내가 계속 싸우겠다. 홍준표처럼 유여해처럼 싸우겠다. 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재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즉 유승민 의원이 차기 당 대표로 나온다든지 혹은 대권 후보로 등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이준석의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벌일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승산은 얼마나 될까? 자, 가장 핵심적인 거는 2030 남성 청년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죠. 이 지지층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느냐. 두 번째, TK. 역시 국민의힘은 TK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번하고 2번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어떻게 보자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윤핵관. 지금 뭐 권성동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윤핵관이긴 윤핵관인데 얘들이 현재 불안해. 자, 왜 불안하냐? 권성동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권성동 날아가는 거 보셨죠? 권성동이 지가 내가 대통령의 마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대통령의 신임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 라고 큰소리 떵떵 치려고 문자 메시지 보여줬다가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권성동. 이 권성동.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원래 뭐였습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대표가 날아가. 당대표를 2명을 날렸어.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이준석을 날리더니 권성동까지 날렸어. 이준석이야 아무것도 없는 생판, 아무것도 없는 30대 아직 초짜라서 애라서 그렇다 치는데 권성동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선수가 몇 선이야? 3선이야? 4선이야? 자, 그런 다선 의원인데 단칼에 날려버렸어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다? 근데 단칼에 날려버렸어. 지금 현재 또 원내대표야.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단칼에 날려버리지? 이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윤핵관들 마음이 어떨까?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앉은 게 아닐 거 아니야. 마음 권성동 이번에는 그냥 권한대행만 날라갔지 다음번에 원내대표 날라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실제로 이미 지금 친윤을
친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쨌다? 야, 권성동, 너 이씨 이번 판에 그것도 당대표, 원내대표도 내려놔, 이씨, 내려가, 이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자, 권성동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에요. 1년 뒤에는 원내대표가 바뀔 겁니다. 그럼 다음 원내대표, 뭐 다음 당대표, 다 좋아. 지한테 공천 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권성동이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어?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공천 못 받으면 어찌 될까? 힘들지. 많이 힘들지.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최 씨가 있어요. 강릉 최 씨가 상당히 그 동네에서 유지거든? 강릉 김 씨, 강릉 최 씨. 근데 권성동은 강릉 최 씨도 아니고 강릉 김 씨도 아니잖아. 권 씨잖아. 강릉 최 씨나 강릉 김 씨가 등장 후보로 나오는 상태에서 권성동이 공천을 못 받았다. 권성동 낙선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자, 어쨌거나 지금 윤핵관으로 원내대표로 큰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윤석열 치하에서는 한동훈이가 설치거든. 이번에도요. 권성동은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풀어주자 그랬대. 왜? 이 지지율이 안 나올 때는 내 상대방, 나와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 반대 세력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지지율이 반등이 돼요. 그게 기본이야.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나의 최대 적대자, 적대적인 세력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사면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를 사면을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됐을까?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준석이 저렇게 깽판 치고 나가기도 사실 힘들었을 거야.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지. 즉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어찌 될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사면을 하자고 권성동이 건의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정치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누가 벤치를 놨다? 한동훈이 벤치를 놨다는 거야. 야, 그러면은 권성동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 야, 국회의원 몇 선씩 하고 지금 당의 원내대표인데 내 의견이 일개 장관 따위한테 내가 까임을 당한 거야? 내가 장관한테 까인 거야? 야, 사법시험도 말이야. 한동훈이 나보다 훨씬 후배인데 권성동이 훨씬 선배거든요. 권성동이 윤석열보다 더 선배예요. 사법시험으로는. 근데 내가 까였네? 야, 내가 저런 거한테 까여야 돼? 왜 까인다? 왜?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지가 윤핵관이긴 하지만 지가 권력을 핵심부에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윤핵관들이 그럼 불안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권성동만 불안한 게 아니죠. 장제원도 불안하죠. 다 불안할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준석이 날아가는 걸 보고 와, 이준석 잘 됐다, 잘 날아갔어, 꼴상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잘 됐네 라고 할까? 예,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거 잘못하면 내 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즉 2030 청년들의 여론이 앞으로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 그 싸움을 결판 지을 것이다. TK 여론 흐름도 윤석열, 이준석의 싸움을 결판 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핵관들, 불안에 떨고 있는 윤핵관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변심이 윤석열, 이준석의 싸움을 바꿔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다? 일단 여론의 힘은 윤석열이 불리해. 국민의힘 현재 상황의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 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한테 있다라고 봐. 야,
그리고 이준석하고 권성동하고 이준석이 많긴 한데 이준석, 권성동 비슷해. 권성동, 장제원을 합치니까 이준석하고 똑같아. 아, 예, 결국 뭐다? 윤석열과 윤핵관들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70%야.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권성동, 장제원을 합쳐봐. 뭐야? 윤석열과 윤핵관 아니야. 윤석열과 윤핵관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딱 해버린 거야. 이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여론, 이 상태에서 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이미 일단 여론전에서는 윤석열이 지고 있어. 이준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상태예요. 자, 게다가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더라. 야, 무섭네요. 무섭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가 약간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신빙성이 떨어지느냐? 국민의힘이 현재 38% 정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그런데 29.8% 내려갔다는 건 약 10%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10%의 지지율이 신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정당,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정의당인데 합친 퍼센트가 지지율이 18%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당이 42%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일 때만 이준석한테 몰표를 줬다, 몰빵해줬다라는 거지. 이거는 약간 보면 역선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역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제가 볼 때는 20%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났을 때 신당의 지지율은 약 20% 약간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19%의 지지율이다. 또는 17%,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10% 후반대,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적어도 영남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 총선 같은 데까지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충분하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할 수도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다음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출마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에서 하나 출마하고 민주당 출마한다고 생각해봐. 자, 표가 어떻게 될까? 민주당 후보 표는 안 갈려요. 하지만 국민의힘 표는 갈려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안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데.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대선으로 간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대선을 안 가더라도 다음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반 남은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몇 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100석 남짓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 의석을 나눠 먹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70대 30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70대 30이 어찌 돼?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표가 그렇게 의석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두 군데가 합치면은 3분의 1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합치면 3분의 2, 의석 3분의 1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도 보면은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 윤핵관한테 책임이 있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책임을 합치니까 무려 70%가 되더라.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준석은 앞으로 더 고 할 거예요. 못 먹어도 고. 아니 이왕 죽는 거 고 하겠지.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 유승민을 재등반시키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일단은 신당을 당장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막 진행될 무렵에 창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싹줍기라고 하죠. 국민의힘에서 윤석 친윤한테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지.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지금 당장은 당 외곽에서 계속해서 나는 돌아가겠다, 나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총선을 한 7, 8개월, 10개월, 혹은 7, 8개월 남겨두고 창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남권에서 의석을 얻으려고 하겠죠. 예. 결과는 재밌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준석은 지금과 같이 약간 좀 애 같잖아. 그죠? 이준석은 당대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애 같잖아. 그리고 말장난,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를 대한다기보다 말장난을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죠? 왜? 그리고 너무 가볍게 느껴지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예. 이준석으로서는 지금은 도 아니면 모라고 하고, 도 아니면 모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예. 윤석열이 과연 이 이준석의 무조건 직진을 어떻게 받아 넘길지, 야, 궁금하네요. 그 점은 상당히 재밌어요. 왜? 윤석열이 받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